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나서 악수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을 했는데요. 그동안 광복절 같은 국가 행사 때도 여야 당대표가 눈인사 한 번 없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자고 제안을 하면서 여야 대표가 오늘 결국 손을 맞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와 악수를 하려고 마늘과 쑥을 먹어왔다고 뼈있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센 특검 법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지켜볼 일이고요. 이 자리에서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진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청래 대표가 오늘 여야가 손을 맞잡은 역사적인 순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모니 메이커라고 추켜 세웠다고 하는데요. 민생을 위해서 여야 스스로 하모니 메이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지역 현안들 여수을 지역구 조계원 의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슈책, 도정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9월 8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순천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조치, 그러니까 즉 번호판을 떼어간다는 이런 예고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순천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강력 징수 조치에 나섰는데요. 지역 일부 주민들로부터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행정 과잉 조치가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는 최근 자동차세를 체납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이 문자 내용은 체납 액수에 대한 납부 독려와 함께 이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납기 기간 내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순천시가 관내 전기 화물차 소유자 등 이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체납 주민들에게도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를 알리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관내 1톤 전기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일부 체납 주민의 경우 이 체납액이 불과 3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이 번호판 영치 예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논란입니다. 이 번호판 영치 예고를 받은 일부 주민들은 이 3만 원이라는 금액의 자동차세 체납은 고액 체납이 아니고 이 실수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시에서 영치 예고 문자를 발송한 것은 이 주민들을 겁박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납세 당연히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액 체납자나 또 악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체납을 한 그런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려 방법이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네, 지역 일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1톤 전기 화물차의 경우 자동차 세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이 번호판 영치 예고 대상이 농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번호판 영치 예고 너무 가혹한 행정 조치가 아니냐 이런 논란입니다. 예. 일부 주민들은 이사로 인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 번호판 영치 예고 문자를 여러 번 받았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 최소한의 유예기간이나 또 분납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번호판 영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지금의 방식은 이 겁박 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 일부에서는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며 재산을 은닉하는 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이 독려하는 게 맞지만 이 생계형 소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이 반복적인 영치 문자 발송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 징수를 해야 하는 시 실무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일이 좀 번거롭고 많아지더라도 악의적인 고액 세금 체납자와 이 생계형 소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방법은 좀 다르게 적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 떼어 가버리겠다라고 주민들은 좀 너무 과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순천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세금 납부 독려 과정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양 소식입니다. 지난 2월 광양시 진상면 매티제에서 여순 사건 당시 희생자 유해 발굴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최근 발굴 현장에서 희생자 유해가 발굴됐네요. 네, 여순 사건 당시 희생자들이 처형당한 장소로 알려진 광양시 진상면 매티제에서 진행된 유해 발굴 결과 현장에서 유해 9구가 발굴됐습니다. 예.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진상면 매티제에서 유해 발굴을 진행한 결과 9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총 46점의 유류품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순 순천 11구 사건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발굴된 유해 9구에 대해 정중한 장례 의미를 담아 오는 25일 광양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봉환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위원회는 올해 2월 광양 매티제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수습된 유해와 유류품은 지난 8월까지 보전 처리와 유전자 검사 및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발굴된 유해 9구는 봉환식을 마치면 국가묘역인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유해는 그리 많지 않다고요? 네, 위원회는 광양 진상 매티제 유해 발굴에 앞서 담양 옥천 약수터 희생자 유해 2구는 신원이 밝혀져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위원회는 광양 진상 매티제에 앞서 지역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담양 옥천 약수터 발굴 현장에서 26구의 유해와 탄피, 고무신 등 109점의 유류품을 수집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최근 유해 2구의 신원이 확인됐고 가족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순 11구 사건 유해 발굴과 관련된 유전자 검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구례와 광양, 하동 유적 94명과 담양과 광양 등에서 발굴된 유해 35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위원회는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족들의 체열이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유해 발굴도 올해 11월 구례 차독고를 추가로 발굴해 희생자와 유족 찾기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추가로 유해 발굴이나 희생자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검사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가족 확인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위기 관련된 소식인데요. 업계 불황이 지속되면서 이 지역의 임금 체불 규모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상승했다고요? 네, 여수 국가산단의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 노동청 관할 임금 체불 규모가 지난 8월 기준 1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8.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2일까지 6주 동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임금체불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예. 여수지청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 1551 2978을 개설하고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상담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수 국가산단의 불황이 임금 체불이라는 통계로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불 기동팀을 구성해 집단 체불 및 노사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출동해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또한 고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다만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체불 업주에 대해서는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임금 체불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전화 1551-2978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책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이 집중호우로 인한 율촌면 일대 침수 피해 체크해봤습니다. 네, 어제 오후 율촌면 일대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상가와 주택이 다수 침수 피해 입었습니다. 비가 상당히 좀 많이 왔어요. 네, 어제 율촌면에는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14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요, 시간당 94.5mm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내린 비로 율촌면 조아리 일대 상가 주택이 침수했는데요.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려서 손쓸 틈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주민 얘기 들어보시죠. 어제는 막 물 내려갈 때 이거가 완전히 저수지 강이여 바다 물 찰나던 생각도 안 하고 2층에 좀 올라갔다 내려와갖고 우리 신우고 통화하고 끝나고 한번 나와본 게 다 차버렸더라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차버려. 그래도 나가 이거 지켜 있어도 언능 못해. 얼마나 물이 빨리 들어와본지 어쩔 수가 없어. 막 놀래갖고 안절부절하기만 하지. 나 신이 둥둥 떠내려갔어. 가서 잡아놨어. 제가 돌산에 있었는데 전화 받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 가게 물쳤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긴 오되 설마 이렇게 우리 가게가 높은데 왔더니 문 열었더니 뻘밭이야.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이제. 말도 못해. 이거 방에 그냥 우리 차갖고 앞뒤가 물이 차갖고 말도 통 물을 서서 이래서 막 퍼내고 지금 무거운 와상이 저기 떠내려가갖고 저짝이가 있었어. 막 비글 황토 물이 저짝에서 넘어와갖고 나 이그장 찾고 어머 못 살아. 예, 어제 상황을 저희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네. 그 현장에 계셨던 주민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저수지 강처럼 됐다. 또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차올랐다. 네. 신발이고 와상이고 다 떠내려갔다. 높은 가게임에도 물이 차올랐다 등등 네. 어제 상황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는 율촌면 조활이 수해 복구 이루어졌습니까? 네, 어제 빗물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요. 정전이 되면서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오전부터 여수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침수가 된 가전제품이나 가구, 장판 등을 제거하고요. 전기 수리와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에어컨 닦아놓고 밑에 닦아놓고 지금 말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나무 다리가 다 벌어졌어. 물 차가지고. 물 막으면 뭔 소용이 있냐고. 저게 물막이가 아무 무용지물. 매년 비가 오면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고. 비 오면은 가게 괜찮을까 막 그 생각만. 뒤에 화장실이 넘쳐서 난리가 났고. 다 젖어서 나가 거꾸로 해갖고 씌워놨어 지금. 저러고 혹시라도 좀 말려보면 어쩔까 싶어서 내놓고 다 젖어갖고 이제 그나마 전선도 지금 씻어내니라고 저거 하다 놔두고 좀 물고 이런 거 하나에 돈이 20만 원이 넘는 거. 오늘 아침에 시방 쓰레기 차가 몇 개가 와서 싣고 나가고 지금 물차가 큰 차가 왔고 몇 번 씌우고 닦고 막 지우고 밀어내고 저기 막 텔레비 보면 막 그 난리 났는 거 하고 집도 떠내려가고 뭐 저라고서 의치 사건 나와 그랬더니 이거 나가 그짝 났다 싶어서 이렇게 그랬단께. TV에서만 보던 그게 바로 내가 됐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오전 그 도로 일대가 굉장히 제가 TV에 보던 침수 피해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해 복구 현장처럼 정말 정신없고 네. 아수라장이 되어 네, 있는 의자는 의자, 장판을 다 뜯어 내놓고요, 가전제품 말리고 있고요. 또 상품 파는 가게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이미 다 바닥에 다 젖은 상태니까 그 상자 다 뜯겨서 나오고. 방역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연기로 된 방역 있잖아요. 이걸
이것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 일대가 굉장히 혼잡한 일이었어요. 그러게요. 같은 여수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특히 어떤 좀 곳들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특히 이 도로 끝부분에 있는 의원 또 외국 식자재 상점, 지역아동센터가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그 외국 식자재 상점 경우에는요. 상점 안에 거주한 집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게 안에 안쪽에 방으로 이렇게 네. 집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점 형태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상점에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폐기 상황이었고요. 또 안방까지 물이 차면서요. 가구나 가전제품뿐 아니라 옷까지 다 젖어서 이미 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또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도요. 오늘 당장 돌봄 필요한 아이들이 와야 하는데 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저희는 이제 문자 보냈죠. 휴원 문자 보내고 지금 컴퓨터도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 서류 안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저희 모든 게 다 날아갔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도 돼요. 뭐 아동 파일 같은 경우에 그게 5년치 정도 있거든요. 한 아이당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장 문제가 아이들이 이제 3일 최대 3일 안에 이게 끝나야지만 아이들이 다 40명 정도 아이들이 다 와서 돌봄을 받을 텐데 지금 저희가 그게 안 되면 이제 오후 시간대는 이제 저희가 컵밥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학교 앞에 가서 다 이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우선 돌봄이 필요한데 긴급 돌봄이 필요한데 못하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개인 집에 가 있어서 아이들끼리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역 아동센터에 날아가 버린 아이들의 뭐 자료 네. 파일 같은 것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지금 돌봄 공백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 저녁까지 먹고 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역학생도 앞에 보니까요 물품들 다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이 접은 그 색종이 종이 접기랑 그거 다 이게 어떡해요. 나와 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어제 율촌면 조화리 일대에만 이렇게나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진 겁니다. 네, 저희가 기상청을 통해서요 여수 지역 강수량 좀 확인해봤습니다. 다른 여수 지역이요? 네, 율촌면 인근에 설치된 강수량 자동 측량기는요 여수 산단과 여수 공항 인근에 있는데요. 여수 상단에는 어제 하루 10.5mm, 여수 공항은 19mm가 왔습니다. 네? 이게 하루였습니다. 하루 내내 네, 가운데는 율촌만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린 겁니다.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비만 오면 침수가 걱정된다, 불안하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 지역이 특히나 좀 저지대입니까? 네, 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도로 일대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가 많이 왔어도 이렇게 침수가 되진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특히 주민들은요 배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더 피해가 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여수시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저 뒤쪽에서 막 역류가 돼갖고요. 하수구를 어저께 이제 찰 때 제가 여기 하수구에 다 이걸 제거하고 다녔어요. 막을. 그 물이 빠지면은 그 압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압이 하나도 안 느껴져가지고. 다를 때도 차긴 차는데 작년에도 제거하면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막혀 있다는 거죠. 하수구를 이렇게 좀 청소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침수 지역이라고 하지만은 재난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안에 갈로를 김충석 시장 때 이제 공사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가 오니까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지. 네, 배수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의문이요. 침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재난 안전 문자는 발송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여수시 입장 어떻습니까? 여수시에서는요 어제 집중호우가 내려서 현장에 긴급 출동했지만 워낙 삽시간에 일어난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폭우 상황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그 비가 그쳤잖아요. 그래서 이 재난 문자를 발송할 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보낼 틈이 없었다. 네, 경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네. 여수시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은 내놨습니까? 네, 여수시에서는요 피해 주민들에게 재구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이 지역의 배수시설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횡단 배수로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수시 자연재난팀 김한수 팀장 인터뷰입니다. 시우량이 94.5가 돼가지고 일시에 소화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복구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수 30가구 정도 지금 됐습니다. 피해액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가가 침수됐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지원될 수 있는 것들 도랑 같이 협력해서 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유초 면사무소 직원들이 고생해 주셨고 오늘은 시에서 60분 정도 지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다음에 앞열차 2대, 살수차 1대, 방역도 좀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전기 안전점검 때문에 3분이 진짜 안전점검 하고 계시고요. 복구는 한 12시 정도면 다 마무리는 될 거는 같습니다. 도로 구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시 차원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시 김한수 팀장 인터뷰였는데요. 현장에서 인터뷰를 따신 겁니까?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원 나와서 복구를 하고 이제 복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2시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침수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피해가 또 생기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오늘 율촌 지역 침수 피해 현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는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와 대응, 또 한반도 KTX, 여수 세계박람회장을 활용한 복합 아레나 건립 이런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각 부처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관련된 질의를 하신 여수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수시의 국회의원 조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해주셨는데 요즘 네. 정기 국회 기간입니다. 많이 예. 바빠지셨겠어요? 예. 이제 정기국회 국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정기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과 법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심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준비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초점 맞추려고 합니다. 네. 예. 자, 먼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사업들이 몇 개 포함되어 있던데 그 얘기부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수 화태 백야 도로 공사비, 또 여수 남해 해저 터널, 무안 여수공항 시설 개선 공사비 등이 포함됐는데요. 정부 예산안에 지역 주요 현안들 잘 반영됐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예산에 일부 수건 사업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수 남해 해저 터널 그리고 화태 백야 도로 사업 그리고 이제 무안 여수공항 개선 사업 등이 이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좀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들은 없으셨습니까? 네. 일단은 아쉬운 성과도 있지만은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죠. 당장 저는 이제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이나 국제공항 승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이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하겠다 수준 예. 이 수준에 좀 머물렀던 게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제가 생각하는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화 시켜야겠다. 뭐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뭐 진전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와 또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예결위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보완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런데 네. 무안 여수공항 시설 개선 공사비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다 무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로컬라이저나 이런 것들, 예. 시설 이제 개선 설계 이런 것들이 좀 진행 중이고요. 이제 무안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예. 그것을 이제 복구하는 과정이 지금 당장 소요될 거 아닙니까? 아직 공항 자체를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예산이 투여되는 건 좀 당연한 얘기가 당연한 것 아닌가.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예결위 결산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예. 여수 공항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이제 활주로 연장 사업 이런 것까지 반영하고 이제 지역의 이제 거점 국제공항 역할, 국제선도 출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고요. 국토부 장관도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답을 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관련된 예산도 좀 보도록 하죠. 이 지원 사업비가 179억 원 편성됐던데 위기에 네. 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반기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지원 예산은 179억 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 급한 불도 좀 제대로 못 꾸고 있다. 그래서 선언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또 자구책 마련을 먼저 해와라. 이럴 게 아니고 예. 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전기요금이 10.2%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그로 인한 원가 상승 부담만 2천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좀 빠르게 전기요금을 좀 동결시키든지 인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예결위에서도 이런 시급한 대책들은 바로 마련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꼭 법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대해서 이제 특별법으로 전기요금 뭐 감면이나 이런 뭐 이제 여타 제도들 고용유지나 규제하나 이런 것들 세제 지원 이걸 특별법으로 해서 절차를 다 거쳐서 하는 건 한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기요금 감면은 바로 좀 시행을 하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요금 감면 같은 급한 불을 먼저 일단 시급히 꺼야 하고 그리고 네. 선 기업 자구책 후 정부 지원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네. 좀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정부가 아무래도 선도적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발적 구조 조정은 한계가 있고요.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감축할 건 감축하고 새로운 스페셜티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을 기업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 구조 조정 과정을 경쟁력 있는 부분들은 전환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약한 부분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주도를 해줘야죠. 막 기업에 맡겨놔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예산도 들어가겠지만은 이제 기업 간의 그 합병이나 이제 M&A 과정 이런 부분들은 또 기업에서 일부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부가 다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것을 주도적으로 자리를 깔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서로 양보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위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럼 기업에게 맡겨 놔가지고는 하세월 걸린다는 거죠. 앞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근 정책 질의에서 관련해서 각 부처에 질의도 하셨던데 후속 대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반응들은 좀 어떻던가요? 이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지정하고 또 최근에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이제 지정하면서 기본적으로 국가 산단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대책을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은 유보적인 태도로 기업에게 내맡겨 놓고 기업에서 자구책을 마련하면 돕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이런 좀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업 위기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계박람회장 활용 부분인데요. 복합 아레나를 만들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의견 내신 겁니까? 제가 최근에도 유네스코 관련해서 영국과 프랑스 출장을 다녀왔고요. 또 원친선협회 차원에서 중국에 다녀왔는데 K-팝에 대한 열풍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의 주요 관심사는
K-팝과 K-컬처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운데 예. 정작 우리 대한민국에는 K-팝 공연장 제대로 된 공연장이 하나 없습니다. 아레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그 조그만 소규모 아레나 있는 거 하나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K-팝 아레나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 이게 또 보니까 그 수도권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는 지방에도 K-팝 글로벌 인프라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곳 여수가 이미 중소도시로서 세계적인 엑스포를 성공시켰고 그 저력을 갖고 있는 도시에 이제 아레나가 만들어진다면은 K컬처를 또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남해안에 여러 이제 연계 관광 산업들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됐고 다행스럽게도 문체부 장관도 여수의 입지적인 장점을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적극적으로 예. 검토를 해보겠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단순한 아레나가 아니라 예. 여수에서 지금 COP 33도 유치해야 되고 앞으로 마이스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시설은 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컨벤션도 겸용할 수 있는 복합 아레나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구체화될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좀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철도 교통망 부분에서 남서울에서 여수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이른바 한반도 KTX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거 네, 예. 구체적인 내용도 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익산에서 여수까지 노선이 구철도고 곡선 구간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최대 시속이 150km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150km. 예.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결국 최신의 초고속 열차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EMU 320이나 앞으로 이어질 EMU 400이나 이거 다 불가능하거든요. 예. 예, 결국 이 병목 구간을 이제 어떻게 저는 이제 지난번 사실 공약으로는 여수 익산 간의 고속철도는 전면 직선화, 새로운 고속철로 전면 직선화해야 된다. 새로 깔아야 한다. 네, 예.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이번에 이제 한 42km 구간에 대한 부분 직선화 예타를 들어갑니다. 예. 예,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최대 32분인가를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10여 분 단축에 불과합니다. 거점 구간 운행을 통해서 좀 더 추가 단축해서 30분 이야기하는데 그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남서울에서 청주까지는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서 거의 300만 수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청주까지 해서 청주에서 이제 세종 거쳐서 전주, 남원, 순천, 여수, 이제 남원, 구례, 순천, 여수 이렇게 이어지는 직선 노선 내륙으로 이제 직선으로 관통하는 한반도 KTX를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익산 거쳐서 하는 노선이 360에서 380km가 나오는데 예. 내륙선으로 직선으로 가게 되면 315에서 320km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2시간대 이내가 가능해집니다. 예, 지금 기존의 부분 직선화로는 물리적인 시간은 10여 분 정도 단축되는 것에 불과하고요. 예. 예, 그럼 어느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예, 상식적으로도 한반도 내륙선,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타당하고 이게 오히려 그 호남선과 그다음에 경부선의 증편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은 좀 5선까지는 경부선과 호남선 다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익산까지는 호남선과 전라선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노선의 증편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내륙선으로 별도 노선으로 빠지게 되면은 그쪽 노선도 괜찮아지는 거고, 예, 서울 남부권이 그동안은 부동산 이슈밖에 없었는데 새로운 미래 개발 동력이 생기는 거고요. 세종시는 행정 수도에 교통 인프라, 철도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남원이 달빛철도의 결절점입니다.
경상도까지 가는. 예, 그래서 동서 간의 화합과 협력을 다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천은 또 부산에서부터 광주까지 경전선으로 연결되는 결절점입니다. 그래서 남해안 축에서도 동서 화합과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노선, 한반도의 철도 대동맥을 완성하는 노선이 바로 한반도 KTX입니다. 그리고 여수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서울과 여수까지 2시간대는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서울부터 용인, 안성, 뭐 청주, 전주, 남원 싹 다 연결해서 여수까지 가는 직선 열차, 세종 거쳐서 오겠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새로 철도를 다 깔아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저희 지역민 입장에서는 예, 이미 그 서울 남부에서 청주까지는 300만 수요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충분히 그건 공사를 할 수가 있는 정도로 BC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청주에서부터 이제 세종, 그다음 전주 남원, 동전주 남원, 구례 순천 여수 이렇게 이어지는 노선 추가하면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서울에서부터 여수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하면 예산이 한 25조, 최대 25조가량 소요되는데 서울에서 청주까지 민간으로 만약에 그게 연결이 되면은 청주부터 여수까지만 연결하면 됩니다.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래도 익산 여수를 직선화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좀 더 들어가는 정도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일단 이런 거를 또 제안하셨다. 예. 이게 돼야만이 이 호남이 삽니다. 예, 지금까지 호남의 정책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이. 특히 이제 여수는 이제 그 남해안 남중권의 해양 관광 도시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안에 두면은 퇴근하고도 여수의 밤바다를 즐길 수가 있고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만들어야지 앞으로 여수의 미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번 정부 내에 좀 구체화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어쨌든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번 정부 내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뛸 생각이고요. 우리 또 한반도 KTX 추진단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통과 또 개혁 입법 처리 같은 여야 격돌이 좀 치열하게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정부 3년 그리고 내란 인해서 경제가 엄청나게 좀 어려운 여건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국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윤석열의 헌정질서 문란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응하는 좀 개혁 입법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와 관련해서는 이제 여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그리고 여수공항의 이제 확장과 이제 거점 국제공항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제 아레나나 복합 아레나나 이런 여수의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제기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KTX 부분도 더 심도 깊게 제안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구 조계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남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손을 잡고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초광역권 계획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1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시청에서 광주 전남 초광역권 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예. 초광역권 계획위원회는 양 시도가 함께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 전략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6년부터 2040년까지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양 시도는 초광역권 공간구조 개편, 교통, 물류, 연계, 인프라 확충, 산업, 관광, 문화, 융합 발전, 그리고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혁신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계획이 수립되면 거점관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 구축, 미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벨트 육선 전략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초광역 협력 체계를 본격화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핵심 비전입니다. 앞으로 전남도는 정부 정책에 맞는 광주 전남 초광역권 계획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전남 전북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가 났는데 여전히 강릉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도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강릉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에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발생한 극심한 가뭄 피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2리터 생수 2만 병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예. 강릉 지역은 최근 6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지난 8월 말부터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정부에서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번 생수 지원 조치는 지난해 전남이 최악의 가뭄을 겪을 당시 강원도가 완도에 생수를 지원했던 사례에 대한 보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슈책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이번 주에도 계속 비 예보들이 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날씨에 대응하기 위한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요? 네, 최근에 극한호우와 더운 날씨가 반복되면서 지하 주차장을 비롯한 건물 지하층의 침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 전남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남형 물막이판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 물막이판은 빗물의 유입을 막는 핵심 설비로 단순 설치를 넘어 신속한 설치, 정기 점검, 실전 훈련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전남도는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설치 위치, 고정 방식 등 세부 기준을 구체화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여름철 사전 점검 시에 관리 주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정기 교육과 설치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중호우 관련된 소식들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집값과 대출 이자 부담이 워낙 커서 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이런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2025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내용은 주택 구입 시에 발생하는 대출 이자를 최대 36개월 동안 매월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전남에 주소를 주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며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정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예. 보다 자세한 정보는 전라남도나 시군 누리집의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9월 8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